from way downtown. It's Miller time. 안녕하세요, 슈팅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든 슈폼 분석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라서 다뤄보고 싶었는데 앞서 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에서야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슈폼 분석에 앞서서 제 영상을 포함한 슈폼 분석 영상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유튜브에는 많은 슈폼 분석 영상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오류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정보를 좀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슈폼 분석 영상의 대표적인 오류로는 드러나는 현상을 원인으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 영상들의 대표적인 오류인데 NBA 선수들의 슈팅을 볼 때 슛 자체에서 엄청난 효율성과 그에 동반한 아름다움을 체험하곤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몇몇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저 슈팅을 할 때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특별한 원인으로 간주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슈팅을 할 때 필수적인 요소라고까지 말하곤 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비유를 들자면 머리로 땅을 딛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류의 예로는 썸플릭, 스윕앤스웨이 같은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논리적으로 틀렸냐면 썸플릭이 슈팅의 비결이라고 하는 분들의 논증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슈팅이 훌륭한 선수들의 슛을 보니 반대손의 엄지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대손의 엄지를 사용하면 슈팅이 훌륭해질 것이다. 이러한 논증 뒤에 깔려있는 오류는 후건 긍정의 오류입니다. 단적인 예로 하든은 털보다, 털 보면 하든이야, 이런 주장과 똑같은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 오류를 바탕으로 하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빈약한 근거 대신 효과를 과장해서 설명합니다. 게르마늄이나 음이온, 자화수 같은 유사과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와 비슷한 유사과학이 농구에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증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영상이 있다면 주의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번 시즌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캐리병 걸린 한국인의 가슴을 뜨겁게 데피는 농구도사 하든, 오늘은 그의 슈폼이 어떤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할 점, 이 영상엔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보면서. 저번 영상의 분류를 참고하여 하든의 셋업을 분류하자면 하든은 인사이더 RA 스타일입니다. 하든은 인사이더 중에서도 공이 몸의 중심에 많이 가 있는 선수입니다. 인사이더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커리는 인사이더 중에서 몸의 중심보다는 스트롱핸드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는 선수입니다. 공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는 공과 신체의 상대적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킹무가키에 따르면 하든은 195.6cm에 100kg의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국의 아마추어 농구인들이 느끼는 공의 상대적인 크기와 한국 현실에서도 보기 힘든 신체 스펙을 가진 하든이 느끼는 공의 상대적인 크기는 차이가 좀 많이 날 것입니다. 공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 상대적인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든에게 있어서 농구공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크기가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한 이유는 일반적인 한국 아마추어 농구인이라면 공을 몸의 중심에 가깝게 두었을 때 공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져서 손 위에 불안정하게 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체 스펙이 안 받쳐준다? 하든 슈폼 평생 압수. 모두 다 하든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 채널 성장에도 좋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라 서로 좋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수들의 슈폼을 따라하려는 애정은 알지만 애정은 애정에서 그쳐야 하고 그저 따라하는 방식으로는 슈팅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일단 아무런 백폭은 여기까지 하고, 하든은 RA 스타일이지만 RA 중에서도 오버 스타일의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선수입니다. 오버 스타일일 때 가지는 이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움직임을 수반한 플레이에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박의 높이가 RA 이하로 낮을 때 팔꿈치를 펴면 팔이 안쪽으로 비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더 스타일이라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RA나
오버스타일에 비해서 슛이 부정확하게 날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하든이 지금의 오버 같은 RA가 아니라 언더스타일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퍼포먼스는 슛 메커니즘상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든과 같은 플레이를 하고 싶다 하시면 언더스타일보다는 상박의 높이를 RA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든은 인사이더 중에서도 공이 몸의 중심에 많이 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든의 팔로우는 바깥을 향하는 경향을 띱니다. 슛은 공이 팔꿈치에 튀어나온 뼈와 검지를 잇는 이 선을 타고 나갈 때 곧게 뻗는데, 공이 몸의 중심에 있으면 팔꿈치는 비교적 바깥을 향하게 되고 이 방향대로 공이 타고 나가야 슛이 곧게 뻗게 됩니다. 따라서 하든의 팔로우는 이러한 모습을 띱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든의 릴리즈에선 회내 스냅이 보이는데, 이 스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는 힘을 써서 손목을 앞으로 그대로 꺾어주는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당기는 힘을 썼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든의 슛폼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는 바짝 접힌 스트롱핸드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든에게만 드러나는 특징은 아니고 커리, 듀란트, 어빙, 돈치치 등 많은 NBA 선수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짝 접힌 스트롱핸드를 보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다루는 슈팅 방법에서는 이 방식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인에게 이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다루는 슈팅 방법과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국적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든 슛폼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다수 분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든의 슛폼을 따라할 수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코멘트를 드리자면 셋업 자세만 얼추 비슷하게 가져가도 비슷해 보입니다. 따라서 따라 하시려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셔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선수들의 슛폼을 따라하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의 교본과 같은 슛폼이라도 그저 겉으로 보고 외부적인 동기에 의해 모방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이식받은 조직에 대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이 외부 요인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수평선에 떠있는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센스가 굉장히 좋은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웃긴 게 슛폼을 따라하는 행위조차 후건 긍정의 오류입니다. 슛폼 따라하기를 논증으로 재구성해보자면, 슛을 잘 넣는 선수들은 그들의 슛폼으로 던진다. 그들의 슛폼으로 던진다. 나도 슛을 잘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어딘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뭐 하신다고 하시면 말리진 않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보단 할 말은 한다. 슈카콜라 슈팅하기였고요. 심기를 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래 봅시다.